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실, 클리닉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52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건강관리실 클리닉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실은요. 같은 말로 클리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활동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클리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에 보시면 다양한 건강관리실, 다양한 클리닉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닉의 종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학교보건실, 산업장, 사회복지기관 내에 클리닉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보건소에 대표적으로 보건소 볼게요. 자, 보건소 내에는요. 금연 건강관리실, 금연 클리닉, 영유아 건강관리실, 영유아 클리닉, 모성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모성 클리닉, 그 다음에 결핵 건강관리실, 결핵 클리닉이 존재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의 건강관리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실 클리닉은 보건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에서 일하는 대표, 클리닉에서 일하는 지역사회 대표 직군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냐? 간호사. 그래서 우리 클리닉 건강관리실에서 일하는 주 관리자가 누굽니까? 주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관리실의 클리닉의 주 관리자가 되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보건요원들과 합심을 해서 클리닉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찾아온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죠? 지역사회 모든 주민, 개인 또는 가족 아니면 지역사회 모든 주민에게 무엇을 하느냐? 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재활 등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하죠. 다양한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간호를 제공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방, 1차 예방, 조기 검진, 조기 치료, 2차 예방, 재활, 3차 예방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괄적이다라고 해요. 포괄적. 다양한 것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어디서?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은 클리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주 관리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지역 주민, 개인 또는 가족에게 다양한 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재활 이걸 포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괄적 서비스 또는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게 건강관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강관리실 클리닉의 설치 장소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상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건강관리실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능한 대상자가 생활하는 곳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요걸로 봐서 뭘 알 수 있겠죠? 건강관리실 클리닉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동건강관리실일 경우 종교 및 정치와 관련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관련이 있으면 안 돼요. 정치와라든지 종교와의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건물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동건강관리실. 우리가 건강관리실 클리닉은 보건소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금연 클리닉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거 보건소 안에 이렇게 설치된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보건소 안에 보면 영유아 클리닉, 모성 클리닉, 결핵 클리닉 이런 식으로 클리닉이라는 건강관리실이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동건강관리실이라는 거는 보건소 내에 있었던 이 금연 관리실, 금연 클리닉이 다른 곳에 출장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 출장. 그래서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동건강관리실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출장을 나가서 금연에 관련된 건강관리 클리닉을 또 운영을 하는 걸 이동건강관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동건강관리실은
뭐 종교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영향이 받지 않는 지역이나 건물에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시설 이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냉난방과 환기장치가 적절한 곳에 설치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된 건강 상담실이 존재해야 돼요. 비밀. 그래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우리 대상자를 위해서 설치가 된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들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건강관리실의 설치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건강관리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건강관리실을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 190페이지에 보면 또 중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모자보건에서 한번 배우셨어요.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실 클리닉을 설치할 때 어떤 점이 고려돼야 되느냐. 첫 번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나 장난감 준비, 실내 놀이터 등을 두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흥미를 좀 유발해야 돼요. 소아과만 가보셔도 여러분 알잖아요. 소아과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실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조금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듯이 영유아 건강관리실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각종 위험한 물건을 치우셔야 되겠죠. 치운다. 자, 화장실 및 수도시설은 되도록 가까이 설치가 되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건강관리실 내에는 음료수, 그러니까 정수기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수유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처치실은 조용해야 환아가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놀이실, 교육실 등은 처치실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결핵관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핵은 우리가 감염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영유아실. 영유아들은 면역이 낮고 이걸 또 같은 말로 감수성이 높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대상자예요. 그래서 영유아실과는 좀 떨어진 먼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결핵관리실은 채광과 햇빛이 잘 들고 조명이 잘 된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결핵균이라는 거는 햇빛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일광소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채광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는 게 좋겠고, 자, 출구와 입구에 별도의 문을 두어서 가급적이면 환자가 건물의 면적을 적게 접하도록 노력한다. 이 말은 출입구를 분리해서 감염 경로를 줄이자, 감염 경로를 차단해보자, 이들의 이동 동선을 안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좀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관리실을 설치할 때 고려사항은 요 감염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병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감염 질환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 아까 결핵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자, 성병은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이 성병이라는 뭐 에이즈라든지 대표적으로 매독이 전파가 되진 않아요. 옆에 있는다고 해서 전파되진 않죠.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옆에 있음으로써 전파가 되잖아요. 공기라든지 비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염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성병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성병관리실을 설치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은 자, 성병이라고 하는 에이즈나 매독은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접촉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좀 구석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대상자의 비밀 보장.
비밀 보장이 문제가 되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며 대상자가 타인에게 노출될까 염려하여 이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성별관리실 같은 경우는 좀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철저한 비밀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프라이버시 비밀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좀 덜한 좀 안쪽에다가 설치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뇌전증 간질관리실 클리닉은요. 자, 이 뇌전증 환자의 특징적인 거. 자, 첫 번째 건강관리실 내에서 발작,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응급상황이죠. 발작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은 너무 딱딱하지 않고 탄력성 있는 재질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뇌전증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발작을 했을 때 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되면 2차적인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낙상하고 떨어졌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탄력성 있는 재질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정신적 긴장감을 덜기 위해 온화한 부드러운 좀 따뜻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 딱딱함을 주는 철제 시설보다는 목재 가구라든지 그림, 커튼, 실내 온도도 좀 적절한 온도, 그다음에 뭐 벽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도 색깔이 조금 파스텔 톤으로 차분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정신적 긴장감을 좀 덜 수 있다. 왜냐, 뇌전증 간질 같은 경우는 정신적 긴장감이 올라가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시는 게 이 대상자들에게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물품관리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품은 여러분 우리 병원 물품 관리에서도 배웠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재고 파악하셔야 되겠죠. 재고 파악을 철저히 해서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해주셔야 돼요. 좀 적절하게 재고를 파악해 두셔야 되겠고, 자, 소독된 기구와 물품은 젖으면 우리가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습기가 있게 되면. 그래서 소독된 기구와 물품은 젖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의약품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당연히 폐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 물품들은 정해진 장소, 약속된 장소에 정리 정돈을 해서 누구나 쉽게 이 물품들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강관리실 운영 시 필요한 신체검진 수행 방법. 신체검진을 주로 하는데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가 볼 수 있도록 검진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누가? 요원들이. 간호사, 조무사, 거기서 일하는 요원들은 대상자가 볼 수 있도록 검진 전과 후에 신체검진 하기 전 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대상자의 개인적인 형평과 수치심을 배려해준다. 대상자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되겠고, 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신체검진 같은 거 할 때 신체 일부가 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와 대상자의 불편감을 감소하기 위해서 검진 전에 배뇨를 시킨다. 특히 복부검진 같은 거 할 때 이제 소변이 차 있게 되면은 촉진이라든지 타진 같은 것들을 할 때 불편감을 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뇨는 검진 전에 미리미리 배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건강관리실 클리닉에 대한 요점 정리는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